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입안이 허는 구내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이제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 이제 잠을 잘 못 자면은 입안이 허는 구내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생기죠. 구내염이 생기면은 우리가 이제 음식 먹을 때나 또 말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오늘은 입안이 허는 구내염을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은 작년에 구내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무려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구내염이라고 하는 것은 입안이 허는 것인데요. 구내염을 한의학에서는 구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안의 점막은 인체의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고 그리고 음식물과 접촉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이고 몸의 건강 상태가 잘 드러나는 곳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구내염이 생기는 원인을 실증과 허증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실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열이 많아 가지고 생기는 구내염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주전자에 우리가 물을 끓이는데 불이 너무 세게 되면은 주전자가 심하게 달아올라서 생기는 형상을 비유한 것이 바로 실증 구내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허증 구내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열이 많아지지는 않지만 열기를 잡아줄 수 있는 음기가 부족해서 생기는 구내염으로, 예를 들게 되면은 불이 새지 않더라도 주전자에 물이 다 증발해 버리게 되면 주전자가 과도하게 달아올라서 타버리게 되는 것이죠. 흔히들 진액이 모자라서 생기는 구내염을 우리가 허증 구내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개 구내염은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할 때 가장 많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피로가 계속 누적이 되면은 면역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구내염이 잘 생기고 또 호르몬 변화나 비타민, 철분 등이 부족해졌을 때 그 외에도 볼을 씹거나 자극적인 음식으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하죠. 구내염의 치료는 실증으로 인한 구내염은 대개 통증이 심하고 염증 부위가 붉게 나타나고 붓기도 심하게 나타나죠. 허증으로 생기는 구내염은 통증이 약하고 하얗게 패이고 붓기도 심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내염 같은 경우에는 2주에서 3주 정도가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회복되지만 증상이 오래되고 자주 재발한다면은 우리 몸의 건강부터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내염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이 구내염의 악화 원인은 수면 부족과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이기 때문에 평소에 입안이 자주 허는 분들은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간이 손상되고 또 간의 혈액 해독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구내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주고 혈액 속에 니코틴이나 일산화탄소, 타르 같은 나쁜 물질이 몸에 쌓이게 합니다. 술과 담배를 많이 하는 사람은 피부에 상처가 생겨도 치유가 잘 되지 않죠. 특히 입안에 염증이 있을 때 흡연을 하면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내염에는 금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구내염이 있을 때 견과류나 과자같이 딱딱한 음식이나 맵고 짜거나 신맛의 자극적인 음식은 입안의 염증을 자극해 가지고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 좋고요. 가급적이면은 부드럽고 담백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구강 위생을 잘 관리해야 되죠. 특히 칫솔질을 잘 하지 않는 분들이나 치과 치료를 시간이 없어서 미루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세균이 입안에서 쉽게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구내염이 더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물을 자주 마시게 되면은 구강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는데 입이 건조하고 마르면은 타액의 살균 효과가 좋지 않아 가지고 구내염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구내염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한번 살펴보면은 감자와 연근, 녹두가 좋은데요.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섭취하면 좋은데 비타민 C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서
피부의 염증과 출혈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가 많으면서도 구내염이 있을 때 먹기 좋은 음식이 바로 감자죠. 감자 같은 경우에는 열을 가해도 비타민 C의 파괴가 적기 때문에 구내염에 감자 스프나 죽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독일의 문학가 괴테는 신대륙에서 가지고 온 것 중에서 악마의 저주와 신의 선물이 있는데 악마의 저주는 담배이고 신의 선물은 감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좋은 음식이 연근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코피가 흘릴 때 연근을 많이 먹어본 적 있죠? 이 연근은 코피뿐만 아니라 구내염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근에 함유된 탄닌 성분 같은 경우에는 소염 작용이 뛰어나고 또 세포 조직을 튼튼하게 하면서 상처 부위의 고름이나 피를 먹게 하는 진정 작용을 합니다. 또 피부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뛰어난 강장 효과로 스트레스와 피곤으로 체력이 떨어진 현대인들에게 연근만큼 좋은 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율곡 2인은 16세의 어머니 심사윤당을 여의고 오랫동안 시리에 빠져가지고 건강이 몹시 악화됐을 때 율곡의 건강을 되찾아 준 것도 연근이었고, 또 춘향전을 보게 되면은 이도령이 월매집을 갔을 때 처음 대접받은 술이 바로 연근술이었습니다. 세 번째, 녹두가 도움이 되는데요. 옛날부터 한의학에서는 원기를 보하고 오장의 기운을 조화롭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음식으로 녹두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초 강목에 녹두는 제세지 양곡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영양가가 뛰어나서 세상에서 존재하는 곡식 중에 최고라는 뜻입니다. 녹두는 특히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을 해독시켜 가지고 배출하는 효과도 크고요. 또 열을 내려주는 서늘한 성질 때문에 종기가 나거나 입술이 마르고 헐 때, 또 입안에 생기는 구내염, 그리고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녹두야말로 효과가 있는 식품입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가 구내염에 도움이 되는데 이 토마토에 풍부한 비타민 B는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루틴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입안의 점막이 헐거나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토마토는 수분이 풍부한 과일이기 때문에 입안이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효과도 있죠. 미국의 타임지는 몸에 좋은 10가지 식품의 첫 번째로 토마토를 꼽았고, 서양 속담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가 할 일이 없어서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 변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16세기에 스페인이 아메리카를 정복하면서 유럽으로 가지고 온 맛과 영양이 풍부한 이 토마토를 보고 유럽 사람들은 천국의 과일, 황금의 사과라고 불렀고, 토마토를 정력제로 생각을 해서 러브 애플, 그러니까 사랑의 사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내염에 좋은 음식이 또 꿀입니다. 요즘은 입안이 헐거나 상처가 나면은 바르는 연고가 따로 있지만 예전에 약이 없었던 시절에는 집에 있던 꿀을 발라주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구내염이 생겼을 때 꿀을 발라준 기억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꿀은 오장을 편하게 하고 입이 헌 것을 치료한다라고 했는데요. 특히 열이 입안에 가득해가지고 침이 마르고 입안이 헐 때 꿀은 외부의 자극을 완화시켜주고 진액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구내염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냥 꿀만 바르는 것보다 염증을 없애주는 약재인 황백을 가루내가지고 그것을 꿀에 갠 것을 발라주면 구내염에 그 어떤 연고보다도 도움이 됩니다. 1923년 미국의 데라워스라는 고고학자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발굴했을 때 3300년 전에 벌꿀독을 발견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벌꿀이 전혀 변질되지 않는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벌꿀이 잘 보존된 것은 벌꿀의 살균력 때문인데 이런 성질을 이용을 해서 미라를 만들었던 것이죠. 자, 여섯 번째, 가지가 구내염에 도움이 됩니다. 입에 물집이나 상처가 있거나 또 이제 입이 갈라졌거나 혀가 갈라져 가지고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을 먹지 못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구내염이 있는 환부에 차가운 가지즙이나 가지 주스를 만들어 가지고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구내염이 있을 때 한방차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생지황, 당귀, 감초, 꿀차가 있습니다. 물 1000cc에 생지황 20g, 당귀 20g, 감초 20g을 넣고 1시간 정도 끓여가지고 물이 반절 정도 줄어들면은 건더기는 건져내고 거기에다가 꿀을 적당량 가미해가지고 하루에 3번 아니면 음료수 대용으로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생지황이라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음기를 보충해주면서 염증을 없애주고, 당귀는 몸에 보혈을 시켜주면서 상처 부위를 빨리 아물게 하고요. 감초는 몸에 원기를 보충해주고 기력을 생기게 해줍니다. 자, 구내염에 우리 한방에서는 십전해독탕이라는 처방을 씁니다. 십전해독탕이라는 것은 십전대보탕과 황련해독탕이 합해진 처방인데요. 십전대보탕은 10가지 약재로 구성된 완전한 처방이라는 의미로 한의학에서는 가장 많이 애용되어 온 처방이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십전대보탕은 기를 보하는 사군자탕인 인삼백출 복령 감초 4가지 약물에다가 혀를 보해주는 사물탕인 숙장 당귀 청궁 작약 4가지 약물에 황기와 육개가 들어간 기혈을 보호해서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원기를 회복하는 의미가 있는 처방입니다. 황련해독탕이라는 것은 황금, 황련, 황백, 치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염증으로 인해서 생긴 상처가 회복되고 또 우리 몸에 탁해진 혈액을 해독시켜주고 소염시키는 약재들입니다. 평소에 구내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십전해독탕을 잘 활용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입안이 헐어가지고 불편한 증세인 구내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